자, 이 부품은 우리가 산업기사, 정비사 시험에서 아주 기묘하게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품의 이름은 릴레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기사에 사용하는 부품은 이렇게 생긴 시커멓고 사이즈가 한 이렇게 생긴 뭐 요게 뭐 한 20mm, 그러니까 20mm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좀 요 그림은 좀 되게 좀 큰 릴레이고, 릴레이 내부를 보여주는 그림이 돼서 요 그림을 올렸고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부품은 이제 요 부품입니다. 그리고 이 부품의 릴레이를 우리가 기호로 표시하게 되면은 요런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부품 안에는, 자, 코일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코일. 이 코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무슨 기호냐면은, 요거는 스위치 기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위치가 2개 들어있다. 그래서 어떤 릴레이 종류에 따라서 요 코일은 무조건 들어있고, 스위치가 하나가 들어있는 릴레이가 있고 또는 2개가 들어있는 릴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2개가 들어있는 릴레이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릴레이를 보게 되면은, 자, 릴레이에서 이 코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옆에 이제 크게 나와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요 부분이 이제 코일이 구리선이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운 내용 중에 코일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자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져 있는, 여기에 구리선이 이렇게 막 관계져 있는데, 여기에 요 단자를 통해서 여기에 이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되면 요게 뭐가 되냐면은 이 코일 부분이 전자석이 되는 겁니다. 자, 전자석이 되는 거고, 여기에 금속판이 있죠. 자, 금속판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바로 이제 전자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금속판이 이 전자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땡겨오겠죠. 자, 땡겨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 요 부분이, 자, 요게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요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비교해서 해볼게요. 번호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3번 하게 되면 여기가 1번, 2번, 3번.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1번하고 2번이 이렇게 붙어져 있죠.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전자석이 돼서 이 철판을 어떻게 될까요? 잡아 당기겠죠. 자, 잡아 당기게 되면은 요 1번하고 2번하고 붙어 있던 것들이 떨어지면서 다시 1번하고 3번. 그러니까 여기 릴레이에 전류를 코일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어, 1번하고 2번 연결돼 있던 것이 끊어지면서 1번하고 3번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즉, 이 스위치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도, 얘도, 여기 점선으로 짜자자자 이어졌다는 얘기는 요 부분하고 얘하고 동시에 이렇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위치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있습니다. 요 릴레이는 이런 스위치가 몇 개? 네 개가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릴레이라고 하는 건 이 부품을 우리가 릴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릴레이라는 부품은 코일에 전류를 흘려서 이 부분을 전자석으로 만들어서 내부에 있던 스위치를 붙어 있는 부분은 떨어지고 떨어지는 부분 붙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는데, 요 단자를 우리가 COM이라고 부릅니다. COM이라고 하는 건 common. 그래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공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공통이 되는 거고, 자, 요 부분은 NC라고 표현합니다. NC라고 하는 것은 normal close. 그러니까 normal에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close.
닫혀 있다, 붙어 있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고, 요거는 NO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normal open, 평상시에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NC는 여기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NC하고 컨먼하고 연결되어 있다가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 컨먼하고 NO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의 부품을 우리가 릴레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런 동작을 하는 것이 릴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트랜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말로는 변압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트랜스, 변압기, 뭐 이제 일본 말로는 요게 이제 도란스. 아마 여러분들 집에 이제 한 80대 넘은 할머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80대 넘은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도란스가 뭐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 도란스는 뭐다? 라고 아마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도란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도란스는 이제 프랑스라고 하는 영어를 일본식으로 발음을 하면은 도란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 30년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한 30%에서 한 40% 정도는 일본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뭐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도란스라고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때 이거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변은 변화한다, 바뀐다,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요 압은 전압을 의미합니다. 기는 기계, 다시 해갖고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변화시키는 기계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압을 변화시키는 기계다.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이제 요 그림에 이제 보게 되면은 요 뭐 그림만 가지고 일단 한번 설명하고 요걸 설명을 할게요. 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와 같이 생겼는데 이거에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을 따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자, 한쪽 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자가 3개가 되어 있고 0V, 110V, 220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뭐 220V를 사용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하고 그러니까 콘센트에서 전기선을 뽑아서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220V에 이 변압기에 220V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거의 반대편, 요 부분의 반대편을 보게 되면 3, 6, 9, 0,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해서 여기 0하고 9하고 자를 딱 보게 되면은 9V가 나온다는 겁니다. 0하고 3 하면 3V, 0하고 6 하면은 6V, 0하고 12 하면 12V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 6하고 9를 연결하면 여기서 전압이 얼마 나올까요? 6하고 9니까 6하고 9는 이게 6, 6, 9죠. 그럼 요 사이는 얼마? 3V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를 하게 되면 3V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해갖고 220V를 집어넣었더니 출력 측에는 뭐 여기에 코일이 여러 가지 관계 있습니다. 0하고 3 또는 뭐 3V 쉽게 얘기해갖고 나오는 출력은 뭐 3V 또는 6V, 9V, 12V. 그래서 총, 네 가지의, 전압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220V가 들어가서, 뭐, 네 가지 종류의 그러니까 전압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220V가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면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0하고 12만 있다. 그러면 220V가 12V로 바뀌었죠. 그래서 변압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의 구조는 이와 같이 아이런 코어에서 이런 철판입니다. 이런 철판을
여러 개를 이렇게 묶은 다음에 한쪽에다가 코일을 감고 반대쪽에도 코일을 감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게 되면은 이 코일에 감긴 횟수, 여기는 많이 감겼고 적게 감겼죠. 그러면은 여기 저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입력 중에는 많이 감습니다. 출력 쪽에 작게 감으면은 요 값이 줄어들어서 나오는 거고, 여기에 10번 감고 여기에 100번 감았다. 그러면 여기에 10V가 나오면 여기에 10, 100이니까 10배죠. 그러면 여기에 100V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대가 되면 여기에 100번 감고 여기에 10번 감았다 그러면 100V가 들어가면 이렇게 10V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10V가 들어가면 이쪽에 1V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코일을 감은 횟수에 따라서 들어간 전압이 나오는 전압으로 이와 같이 전압의 크기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이 바로 이제 요 변압기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측이고 여기 출력측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눠서 나오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변압기도 여러분들 산업기사 시험을 칠 때는 이게 변압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부품에 대해 설명을 했고, 자, 이제 요 부품은 IC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IC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반도체 IC가 옛날에는 이런 타입인데 요즘은 요런 타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모양이 거의 뭐 한 4분의 1 사이즈죠. 그래서 실제 이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요 정도로. 요 정도인데, 그럼 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요 단자가, 얘는 작죠. 작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부품은 요 단자를 기판에 구멍을 뚫어서 꽂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멍에 일정한 크기가 있다 보니까 요 사이즈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요 부품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SMD 타입에서 SMD 타입은 기판에 구멍을 뚫지 않는다 그랬죠. 기판에 구멍을 뚫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작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더 작게 만들었죠. 이거보다 단자 간의 간격을 좀 더 좁게 함으로써 이거 같은 경우는 14핀인데 얘는 30핀입니다.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4, 8, 32네. 요거는 단자가 14개인데 얘는 32개입니다. 홀 맞는데도 사이즈는 비슷하죠. 이거는 사이즈가 단자가 몇 개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단자가 100개입니다. 100개인데도 요거보다 더 작죠. 이거 단자와 단자 간의 간격을 요즘은 기술이 좋다 보니까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함으로써 실제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CPU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CPU 종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 같은 경우에는 요 단자가 몇 개가 있냐면 보통 이거는 100개라고 했죠. 300개. 200개에서 보통 한 300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의 사이즈는 요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다 그러면은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 사이즈는 요만합니다. 요만한 사이즈인데 불구하고 단자가 몇 개?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 기술과 기판을, 그러니까 PCB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와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는 건 한 요 정도 CPU가 요 정도인데, 요즘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썼다 그랬죠. 근데 실제 요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크기는 요만합니다. 똑같습니다. 반도체 크기는. 반도체 크기는 이 CPU나 이 CPU나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데 요 단자 때문에 전체 크기가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고, 자, 요 옆에는 요 그림은 제가 이제 만들어서 쓰는 CPU 기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CPU를 실험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여기에 사용되는 부품들, 요 IC도 전부 이런 모양을 단 걸 썼고요. 자, 여기에 보면 요거에 이제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이고,
요렇게 주황색 요거는 이제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항이나 콘덴서를 이렇게 구멍을 뚫지 않고 기판에 구멍을 뚫지 않고 기판을 이렇게 납작하게 붙였다 해서 이와 같은 것을 아까 앞에서 배웠죠. SMD 타입의 저항 또는 콘덴서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 요건 앞에서 본 그림 중에서 뭐였을까요? 요거는 바로 이제 앞에서 배웠던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 부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C라고 번호 붙여 있죠. 그러니까 기판에 C라고 번호 붙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전부 C는 뭡니까? 앞에서 콘덴서죠. 얘는 R이라고 붙어 있죠. R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기판에 부품이 붙어 있고 그 부품 옆에 C 또는 R하고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R이라는 숫자가 매겨져 있으면 이거는 저항이거나, C가 매겨져 있으면 이거는 콘덴서거나. 보통 코일 같은 경우에는 숫자 앞에 L을 붙입니다. 코일 같은 경우에는 숫자 앞에 L을 붙여서 일반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품은 이제 설명하게 되면은 요 좀, 자, 요 부품은 요거는 이제 내가 가변 저항의 종류로서 일반적으로 이 가변 저항의 종류로서 이거를 부를 때 다른 말로 볼륨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이 볼륨이다라고 하는 건 옛날 분들이 쓰는 용어인데, 이게 이제 볼륨은 뭐냐면, 여러분들 볼륨은 많이 들어보셨죠? 볼륨이 뭡니까? 보통 이제 TV나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 TV나 라디오 같은 경우에 음량 소리를 크게 하고 지우고 할 때, 요즘은 버튼을 눌러서 뭐 소리를 크게 하고 작게 크게 조정을 합니다만은, 예전에 거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돌려서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리입니다. 음량, 오디오, 라디오나 TV의 음량을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볼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예전에 TV나 라디오의 음량을 조절하는 것을 볼륨이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바로 이렇게 생긴 가변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걸 볼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볼륨이라는 용어보다는 가변장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정상적인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가변장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던 기호가 이렇게 기호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1번, 2번, 3번 하게 되면은 1번,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돌리게 되면은 이제 저항값이 이제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긴 요거는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0.15ohm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시멘트 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멘트 저항이라는 얘기는 요 금속 피막 안에 시멘트 성분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멘트 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 큰 전류,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주 큰 전류를 흘릴 때, 그러니까 이게 저항 크기가 아주 크죠. 크기 때문에 큰 전류를 흘릴 때 사용하는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앞에서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첫 시간 설명했었죠. 부품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뭐 전류를 많이 흘린다. 그래서 많은 전류를 흘리고자 할 때 사용되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같은 데 이렇게 나사 구멍이 해서 고정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하고, 여기는 이제 선을 직접 납땜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는 그런 저항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CDS다라고 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가변 저항입니다. 얘도 가변 저항이에요. 그런데 가변 저항은 우리가 단자가 몇 개? 둘, 세 개죠. 그런데 얘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죠. 그럼 이게 뭐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CDS라고 하는 가변 저항은 어떤 가변 저항이냐면은 이 부분이 지금 지그재그로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빛이 들어오면은 저항값이 커집니다. 빛이 작으면은 저항값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빛의 양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갖고 햇빛이 많냐 적냐, 빛이 많냐 적냐를 빛을 감지하는 일종의 빛 감지 센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산업기사 시험을 칠 때 회로 중에 요 CDS라고 하는 그 부품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빛의 양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니까, 저항값이 변하니까 뭐 가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빛을 양을 이제 감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 우리 산업기사에서는 빛 감지라기보다는 연기 감지입니다. 그 연기 감지는 어떤 원리냐면 한쪽에서 램프를 빛을 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센서에다가. 그런데 화재가 발생해서 연기가 발생하게 되면 불빛하고 여기에 뭐 라이터가 쫙쫙쫙쫙 나오는데 요 사이에 연기가 쭉 있게 되면 여기에 도달하는 빛이 적어지겠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화재가 났구나를 감지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기사 시험 칠 때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래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하게 될 부품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쭉 전체적으로 이제 알아봤고요.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우리 이제 저항값을 읽을 때 색깔을 가지고 읽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남은 시간이 한 4,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너무 짧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색깔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항값을 읽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4분 남은 시간 동안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저항 콘덴서 코일의 숫자로 표기되는 경우에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했었는데, 한번 그걸 한번 종합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앞에서 했던 것 중에 저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이런 저항, 여기 요 저항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것도 SMD 타입의 저항인데, 여기에는 SMD 타입 저항에는 가운데에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103 또는 101 이와 같이 이제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 이 저항도 색깔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색깔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숫자 형태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에서 숫자 표기가, 예를 들어서 뭐 요거대로 하게 되면 103, 101이 있네요. 그걸 예서 보겠습니다. 자, 저항에서 우리가 103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힌 저항은 저항값이 얼마인가? 이거는 모든 숫자 세 자리가 저항도 그렇고 뒤에서 콘덴서, 코일 이 모든 것의 값은 세 자리의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세 자리의 숫자로 표현이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 두 자리는 값, 마지막 뒷자리는 승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걸 그대로 적어보게 되면 앞에 값이니까 두 자리는 10은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승수는 10의 몇 승? 3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10, 그리고 10의 3승은 뭡니까? 킬로죠. 10의 3승은 킬로, 10의 6승은 메가, 10의 9승은 기가, 10의 12승은 테라. 이렇게 우리가 읽습니다. 그래서 저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킬로 단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상승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냥 몇백 옴, 몇십 옴, 몇 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1000보다 큰 저항은 전부 킬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요거는 10의 삼승이니까 동그라미 3개. 그러니까 뭡니까? 10,000오음이 되겠죠. 그래서 10,000오음을 읽지 않고 1000보다 큰 거는 뒤에다 뭘 붙인다? K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0보다 여기 1000이 되겠죠. 그래서 요 1000은 1000을 K로 바꿔서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1을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지우고, 자, R인데 101은, 자, 요걸 다시 적으면은 앞에 두 자리는 그대로 적는다 그랬죠. 10 곱하기 10의 1이니까 1승이 되는 거죠. 자, 10의 1승은 얼마? 10이죠. 따라서 얘는 얼마? 100이 되겠죠. 그래서 100은 100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100옴 이렇게 적습니다. 그 1000보다 작다 해서 0.1kΩ 이렇게 적지 않고 1000보다 작은 거는 그냥 그대로 1000보다 큰 거는 뒤에다가 K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1000보다 크고 100만보다 크다라고 100만이라는 건 동그라미가 6개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6개가 붙으면 3개는 K고 또 3개 K가 붙으면은 6개는 아까는 K는 10의 3승이죠. 동그라미 6개는 10의 6승이죠. 10의 3승은 K, 10의 6승은 메가죠. 따라서 동그라미가 6개가 붙게 되면은 여기다가 앞에다가 M을 붙입니다. 메가 오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항은 있는 그대로 앞에 값에다가 10의 승수를, 그러니까 값 10의 승수, 이런 식으로 해서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덴서는 이제 어떻게 되죠? 콘덴서 103 하게 되면은 얘는, 자, 뭐 이렇게 뭐 원래는 1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12승을 하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힘들다 그랬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쉽게 하는 방법. 자, 요 앞에 숫자는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는 게 104를 기억하세요. 104만. 딴 거 뭐 하지 말고 104만 기억해서 104는 얼마? 0.1 마이크로 페럿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3은 여기다 0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0.01 마이크로페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덴서 할 때는 한 가지 말 104.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올 수 있는 게 104, 10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33, 47, 68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104는 0.1, 이거는 0.22, 이거는 0.33, 이거는 0.47, 이거는 0.68, 뒤에는 마이크로 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뭐 굳이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12승 뭐 이렇게 곱하기를 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